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세무사 시험 이제 많이들 준비를 하시잖아요. 제 구독자분들이 거의 다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어떻게 이제 세무사 시험을 처음에 뭐 이미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유예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영상을 준비해 볼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는 단계인데, 뭐 어떻게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해야 조금 효율적으로 합격까지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생각이고 제 의견이니까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많이 여쭤보셔요. 뭐 인강이 좋은지 실강이 좋은지. 뭐 타지에 사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많이 고민이 되시겠죠. 서울에 올라서 공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실강이 그만큼 효과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 전까지 전 과목을 다 아우르면서 휘발성을 좀 최소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여기는 제 플래너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반대예요.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수험이라는 거는 조금 장기적인 마라톤으로 보고 처음에 조금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이 임박해지면은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하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달라요. 저는 공부 초기에 가장 많이 전력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 시험 임박했을 때 공부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험 초기에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이제 순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순 공 시간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 뭐 다른 사람은 12시간 정도 한다는데 내 공부 시간이 적절한지, 이 정도에도 합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인강이냐 실강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저는 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시험 칠 때까지 학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수업하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인강이, 제 생각에는 인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좀 투철하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좀 잘 된다, 또는 뭐 실강에 갔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 무조건 인강이 좋다고 봐요. 인강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단 학원은 오고 가고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은 템포 자체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강은 시간 템포나 내가 맞출 수 있는,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대해서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들었지만은 인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실강 들었다면은 제가 인강 들었을 때보다 점수는 안 나왔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8월 말쯤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1차 시험을 최초로. 그러면은 학원의 커리큘럼, 실강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은 저는 아마 강의만 듣다가 뭐 복습 잘 하고 이렇게 시험을 봤을 거고, 그러면 제가 받은 점수는 나 1차 시험 평균 80점 이런 점수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강이 저는 또 좀 더 좋지 않나. 뭐 물론 실강의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죠. 일단은 강제성이 보여야되죠. 내가 지금 학원을 하나 빠지면은 이제 뭐 그 부분 자체를 놓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관리가 좀 잘 되는 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질문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자극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뭐 실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인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특히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인강 들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실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시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강을 효율적으로 좀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최소 1000시간 분량이에요. 최소한으로 강의를 수강해도 1000시간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 강의 보면 재무회계 뭐 한 140시간 정도 되죠.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원가도 한 100시간 정도, 세법도 한 150시간 정도, 행소법 뭐 기타 세법도 한 70시간, 재정학 70시간. 그다음 우리가 2차 시험에 세법학을 안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들은 수강 시간이 한 150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연습서 강의라는 게, 또는 뭐 연습서를 안 듣고 객관식을 들었다 해도 연습서는 언젠간 한번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객관식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도 연습서는 재무회계 한 100시간 정도, 좀 더 될 거예요. 원가도 80시간 정도, 세무회계도 120시간 정도, 이렇게 합치면 1000시간 정도 분량이 돼요. 그럼 이 인강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게 맞는지 생각하면은, 저는 모든 인강을 다 2배속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배속으로 듣는 장점이 뭘까요? 우리가 1000시간을 1배속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실강에서 수강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절대적인 시간 1000시간이 강의로 이제 뺏기는데 2배속을 듣게 되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강의를 2번 돌려들을 시간이 있고, 그 외에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00시간 정도 확보가 된단 말이야. 내가 혼자 공부하는 500시간 확보가 되는 게 강의를 충분히 이제 2배속에서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부분보다는 저는 좀 몰입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2배속 말이 되냐, 우리가 공부량이 많은 시험에는 저는 배속을 최대한 높여서 듣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위에 합격하신 분들도 고득점을 맞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배속을 좀 빠르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1배속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2배속으로 들어보는데 2배속은 내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휴대폰 뭐 카톡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하거나 그러면 강의 훅 지나가요. 바로 다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2배속이 무조건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휴대폰 이런 것들 다 치워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2배속으로 처음에는 1.8배속 정도 들어요. 1.6배속이나 1.8배속 정도로 들으신 다음에 2배속으로 듣고 단 한순간도 집중을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뭐 누가 쫓아와요. 그러면 내가 평소 달리기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제 시험은 그렇게 몰아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배속으로 들었을 때 좀 생각이 되실 거예요. 얼마나 좀 집중도가 확실히 달라요. 1배속으로 듣는 거랑 2배속으로 듣는 거랑. 그거를 내가 2배속으로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몰입하는 그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하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온다 생각이 되고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든 강의를 2배속으로 듣고 웬만하면 배속 강의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듣거나 아니면 그 부분 스스로 학습하면서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의는 최대한 빠른 배속으로 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지금 회계사 시험 공부를 이제 하고 있죠. 한지가 뭐 저번 주 토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재무관리 기본 강의를 듣고 있단 말이야. 재무관리 기본 강의.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재무관리 강의예요. 남호경영의 김종균 선생님 강의인데 이게 다 50몇 % 뭐 이렇게 다 측정이 돼 있죠. 저는 이것도 다 2배속으로 수강을 했어요. 했을 때 장점은 이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은 바로 모든 내용이 다 날아가요. 다시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도 꽤 많이 단축이 되죠. 지금 제가 9월 7일 시작했는데 지금 강의를 한 16개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병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크지만은 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 시간에 내가 얼마나 몰입하는지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극한으로 몰아치기 위해서 배속을 들어주시는 거를 웬만하면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봤을 때 난 휴대폰도 다 튀어놓고 그 다음에 강의에만 집중해서 들었는데 2배속이 너무 버겁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내가 소화 가능한 범위 배속 안에서 최대한 강의를 빠르게 수강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1.6배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4배속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2배속이 그래도 엄청 집중을 하면은 강의 내용 들린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강의를 다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500시간 정도 세이브가 되겠죠. 그렇게 일단 우리가 강의 듣는 양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의는 그렇게 스킵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강의를 좀 저는 빠르게 들었던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 기간 동안 잘한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의 수강할 때는 전부 다 빠르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수강을 할 거고, 저도 수업할 때 그래서 일부러 템포를 조금 올리는 편이에요. 그게 좀 빠르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강 실강 하면은 인강이 무조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들으실 때는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내가 가능한 배속 범위 내에서 빠르게 수강을 해서 끝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휘발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플래너를 좀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뭐 원가 재무회계부터 해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거 뭐 객관식 문제도 해야 되고 연습서 문제, 2차 주관식 문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소법 재정화 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양을 소화할 때 하루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내가 2주 동안 재무회계만 본다라고 해서 재무회계만 몰아치는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 세무회계 뭔가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만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재무회계만 하루에 9시간 공부한다라는 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재무회계를 아무리 좋아하지만은 재무회계만 9시간 공부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과목은 여러 가지를 배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은 최대한 다양하게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시험에서 중요한 회계, 원가, 세법은 하루에 웬만하면 다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양이 너무 많은데 요걸 어떻게 다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옛날에 동차 시험 할 때 플래너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게 언제고, 이게 1월 달이니까 뭐 1차 시험 4달 전이죠. 그때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효과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때는 저희 객관식은 일단 배제를 하고 2차 위주, 연습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재무회계는 연습서 문제를 푸는데 금융부채, 금융자산 이렇게만 풀면은, 이렇게는 예전에 한번 회독할 때 풀었겠죠. 뭐 11월 달 이때 회독할 때 풀었는데, 지금 풀 때는 회독이 한 2회독 정도 쌓였을 때는 회독을 이렇게 늘려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날 기본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진도별로 수익 한 문제, 현금 한 문제, 재고자산 한 문제, 그 다음 유형자산 한 문제, 차이원가 무형자산 한 문제, 그 다음에 다음날 넘어가서 목요일날은 금융부채, 충당부채 한 문제, 그 다음에 자본 한 문제, 금융자산 한 문제, 지분법, 복합금융 상품, 주식기준 부담가 한 문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를 버리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월요일날 지금 수익을 공부했죠. 월요일 수요일 공부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수요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전범위를 아우르면서 한 문제씩이라도 가볍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 단원에 대해서 휘발이 조금 덜 될 거예요.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원가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수 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 필수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했고, 1장에 한 문제, 그 다음 2장에 뭐 종합원 뭐 개별원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종합원가 한 문제, 그 다음에 결합원가 한 문제, 그 다음에 5장 한 문제, 6장 한 문제, 7장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오면은 요때 다시 돌아오죠. 요때 월요일날 수업했으면은, 월요일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수요일날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럼 그 과정을 빠르게 녹여 주시면은 한 달, 2달 내에 회독을 충분히 늘려나가면서 각 단원에 대한 휘발이 좀 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 생각이 됩니다. 세무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세무회계는 저희가 법인세가 양이 좀 많죠. 법인세가 부가세나 소득세보다 양이 많고 배점도 더 크고, 그랬을 때 법인세는 필수 문제 이렇게, 이게 요거 문제 자체의 수는 내가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 요걸 보시고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필수 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연습서를 뭐 2장 한 문제, 입금 한 문제, 그 다음 3장 송금 2문제, 뭐 2장이 뭐 자산 취득원가 뭐 세무조정 이런 거일 것 같아요. 2장 한 문제, 입금 송금 2문제씩, 그 다음에 5장 뭐 취득가액 이런 것들 2문제씩 풀어주시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일날 돌아오죠. 그렇게 계속 3일에 계속 뭐 전범위를 그냥 한두 문제씩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효과를 많이 받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는 법인세, 그 다음에 하루는 법인세 추가해서 소득 부가세, 소득세 부가세에서 뭐 소득세 하나,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부가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늘려갔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재정학이나 행소법은 기출문제 보시면서 뭐 오답이나 뭐 이런 것들만 정리했던 것 같고요. 뭐 부족한 단위들,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강의를 수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뭐 기본 강의 듣고 계시면은 일단 그거 다 완강해 주세요. 완강하시고 복습하고 그다음 연습서 회독 한번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짜주실 때는 한 앞으로 한 2달 정도 됐을 때겠죠. 또는 재시생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연습서를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시면서 오답노트는 항상 들고 다니시고, 저도 오답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오답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옆에 놔두고 문제 풀 때마다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맞았으면은 넘어가는 거고 틀렸으면은 뒤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틀렸는지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수강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세 번째는 뭐 사라졌는데, 이게 공부는 저는 초기에 좀 전력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험이 다가올수록 페이스를 늘려야 된다, 숙고 시간을 증가시켜서 공부를 몰입해서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범위가 작은 시험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범위가 작은 시험 또는 단순 암기적인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법학, 개별소비세법, 뭐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것들을 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재정학, 행소법을 공부할 때는 그 방법이 맞을 수 있는데,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몰아쳤을 때 똑같은 1시간인데 공부하는 양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초기에 내가 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많이 데이터를 쌓아놓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1시간 공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기출문제 2개 정도 풀고
기출문제 하나 정도 풀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초반에 조금 널널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공부하는 양이, 한 시간에 공부하는 양이 기출문제 한 문제도 한 1개년치도 못 풀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 투입한 7시간이 공부를 느슨하게 했던 분들이 투입하는 12시간보다 공부량 자체,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가 많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익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특히 공부량이 많은 시험, 뭐 전문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 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이 100%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90%, 80%, 90% 정도로 계속 유지해서 달려주시고, 마지막에 그런 분들이 더 달려주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게 시험 초기에 공부를 느슨하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 초기에는 항상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다음에 순공부 시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셔요. 내가 절대적인 공부량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집중도나 이런 면에서 확실히 다르겠죠. 아까 인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인강도 공부 시간에 체크를 한다고 보면은, 내가 1배속으로 순공 시간 10시간을 채운 사람이랑 강시간 때 최대한 몰입해서 2배속으로 뭐 8시간을 공부한 사람이랑은 공부량 자체가 당연히 2배속으로 8시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양이 많겠죠. 그리고 순공 시간은 남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순공부 시간 12시간 이상을 채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 11시간 이상 채워본 게 수험 기간 전체 통틀어서 2번 정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했을 때는 다음날 지장이 가요. 다음날 순공 시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의 순공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1월 달에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지킨 순공부 시간이 61시간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10시간 공부하고 6일 공부하고 하루 쉬는 정도의 공부 수준이죠. 봤을 때 개별적인 하루 순공 시간을 체크했을 때 뭐 10시간, 9시간, 7시간, 9시간 뭐 이 정도 되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가져가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여기도 뭐 별로 안 했네요. 50시간 정도. 그다음에 공부 시간이 보통 일정하게 50시간, 60시간. 저번 주에 나랑 비교를 하세요. 저번 주에 나랑. 요때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겠죠. 공부가 딱 끝나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시간을 봤을 때 저번 주에는 60시간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50시간밖에 못했네. 왜 못했을까 생각해보면은 뭐 이때 수요일날 뭐 2시간밖에 못했죠. 어떤 뭐 아프거나 뭐 일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인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못 채웠구나.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공부 시간을 유지해서 채워봐야겠다. 이렇게 순공부 시간에는 나랑 체크해서 비교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남이랑 비교해가지고 남들 12시간 한다고 12시간 하시면은 못 버티는 사람은 처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공부 시간은 남하고 비교하는 게 적합하지 않고 나랑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나랑 비교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은 믿으세요. 믿고 그 데이터를 좀 쌓아두세요. 저는 공부할 때 펜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방 안에 다 모아놨단 말이야. 모아놓는 걸 보면서 내가 순공부 시간은 조금 부족해도 그동안 집중도 있게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공부한 누적의 공부량이 이 정도가 되니까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 방향 뭐 이때 많이 했죠. 64시간. 그렇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여쭤보시면은 제가 한번 종합해가지고 영상을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질문을 받은 내용 중에 내용들을 좀 취합해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또 많은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제목에 대해서 뭐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수임이었습니다.